오늘날의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우주비행선, 레이저, 유전자 조작 기술 등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특히 과학의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두 거장이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명의 철학자를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철학이 과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과학과 철학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명의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 6세기경 그리스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교역을 토대로 매우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의 자유민들은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인문학이나 철학, 예술 등 주로 이러한 학문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자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세계가 본질적이고 근원적 세계인 이데아, 그리고 이데아로부터 복제되어 나왔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원론이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복제품이고 진짜는 이 세계 너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의 생각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현상계 속에서 잘 찾아보면 이데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과학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험과 이론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계를 잘 관찰하고 찾다 보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믿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경험이나 관찰, 즉 실험으로부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반면 플라톤은 불완전한 현상계는 아무리 잘 찾아보더라도 문제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관찰이나 경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 즉 이론적인 방법으로 따져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본질적인 이데아와 이를 모방한 불완전한 현상계의 구분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과학에서 실험과 이론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연현상이나 데이터를 넘어선 이론의 완벽함을 추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의 양대충인 실험과 이론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 두 철학자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오래된 두 철학자의 생각은 단지 뿌리만 만들고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세기 무렵부터 나타난 예술의 변화인 르네상스, 그리고 과학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던 과학혁명은 바로 이 두 명의 철학자의 생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보편적인 근원으로 이어진다는 플라톤의 생각은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과학 법칙, 그리고 이론의 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뉴턴의 사과나무로 자주 이야기되는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뉴턴이 제안했던 운동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등 지역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플라톤의 생각에 따라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을 통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활동은 과학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 물질의 반응 전후의 질량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기체의 압력을 바꿔가면서 그에 따른 부피를 측정해서 얻은 보일의 법칙,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경험적인 특성들이 반영되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두 철학자의 생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과학이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수학이든 모두 공통적이고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예술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바로 과학이 가진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수학이 가진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이나 예술, 수학 등은 모두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서로 거리가 매우 먼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세계에 숨겨진 질서와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시기에는 여러 지식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방법, 아이디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인체 해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정밀한 묘사를 한다든지, 광학과 수학을 이용해서 원근을 표현하고 조화와 비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행성 간의 규칙을 찾는 등 과학과 수학, 예술을 서로 가로지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쓰이는 반도체와 인터넷, 컴퓨터 등 모든 곳에 쓰이고 있는 양자역학 역시 이러한 두 철학자의 생각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과 세계를 이루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현상을 열심히 관찰하더라도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양자역학의 여러 선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생각은 바로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상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나 실험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현대 물리학의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주의의 영향으로 받아 출발하게 된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 과학은 매우 철학적인 물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양자역학 하면 흔히 떠올리는 예가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상자 속에는 한 마리 고양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유독물질이 담긴 병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물질이 병 밖으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면 과연 고양이는 상자를 열었을 때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흔히 확률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고양이는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어있는 그런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자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어느 한쪽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과는 서로 말이 안 되죠. 이런 문제를 양자역학은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는 확인이라는 측정 과정이 고양이의 상태에 영향을 준 것이고,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반은 죽어있고 반은 살아있는 이 상태가 공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학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과학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세계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선언한 그런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과 주장은 단지 과학에만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 사회,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것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과학과 함께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